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시험에도 굉장히 학과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점점 성적이 높아져서 정말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독서를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독서를 시키시는 분과 가짜 독서인 경우도 많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육적 영감을 주실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런스탠딩 아카데미 대표 강다연입니다. 저희는 과학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글쓰기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런스탠딩 아카데미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먼저 그 얘기 먼저 해주시면 좀 부모님들이 흥미롭게 여기실 것 같은데. 사실 한과영에서 교사 생활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였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 이제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교사, 중학교에서는 이제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교사, 고등학교 때는 물리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로 그 진로에 대한 갈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물리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물리교사가 되었었고요. 근무를 하다가 우연찮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파견교사로 이제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었고, 영재학교 좋은 곳이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영재학교다라고 하면은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똑똑한 친구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의 눈에 띄는 아이들의 특징, 많은 부모님들도 상담을 하셨는데 부모님들 이야기도 그렇고 선생님의 경험을 좀 또 풀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영재들이라고 하면 되게 궁금한 게 그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한과영에 딱 갔을 때 사실은 많이 느꼈던 것은, 물론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특별히 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긴다는 거. 네. 되게 행복하게. 물론 힘들죠. 네,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굉장히 막 해야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점과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네. 요즘에 막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자기주도 학습. 네. 저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을 했던 반에. 그 아이는 항상 조리 시간에 아침마다 책을 탁 들고 너무 비현실적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아이들의 성향이나 능력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과제가 또 되게 많은 학교예요. 아이들이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막 부스스하게 나타나서 담임 시간에는 막 자고 그런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반의 전교 1등은 항상 말똥말똥한 눈으로 담임 시간에는 이제 농담을 따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깨고 그때부터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자는데? 했더니 11시에 이렇게 탁 칼같이 취침을 하고 그 생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아이였고요. 거기서는 사실 상위권이 되려면 자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실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들이었고 또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 항상 마치고 나면 재밌는 공학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저한테 막 선생님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면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제가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라서 3D 프린터 아시죠? 3D 프린터. 네. 3D 프린터가 한참 이제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하루는 걔가 와서는 선생님 3D 프린터 만드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지도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프린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진짜 그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충격적일 네. 만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갖고 오신 네. 거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지도교사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학부장 선생님께 살짝 이렇게 넘겨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일을 좀 잊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학기 말에 제 연구실에서 이제 막 채점하고 있는데 옆방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방 애들이 뭐 하지? 하고 다 가봤더니 그 애가 너무 기쁜 표정으로 나와서는 선생님 저희 완성했어요. 오. 그 사이에 학기 중에 3D 프린터를 만든 거예요. 와, 정말 넘사벽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보겠다. 그리고 학기 중에 시험도 있고 과제도 있고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 친구들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주도, 완전 네. 자기주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내기까지 이 과정을 진정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얘기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가영이니까 하게 내버려 두면 되지.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그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해서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시험에도 굉장히 학과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점점 성적이 높아져서 정말 이제 최상위권의 학생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공부를 즐겁게 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 배움 자체를 되게 즐기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 습관이 이런 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일반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아이들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만 매진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장점들을 더 보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일반 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가 다 어디서였냐면 실험실. 저는 이제 과학교사였기 때문에 네네. 제 실험실에서 항상 아이들이 와서 실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요. 주말마다 실험실을 열어줬어요. 주말마다 출근을 한 거죠. 세상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쉬는 날에. 봉사정신으로 가셔서. 주말마다 출근을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탐구 주제를 탐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종 축제, 과학 축전 준비를 하거나 이제 대회 준비를 하거나 그때 아이들의 이런 역량들 제가 영재학교에서 정말로 뛰어나다 생각했던 그 역량들이 사실은 비교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량들이 눈에 띄게 보이던 아이들은 다 그런 곳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아이들 굳이 우리가 영재원이나 영재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반 아이들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예, 정말 그 교육 환경의 차이를 두 눈으로 더 직접 또 목격을 하신 셈인데요.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보시면서 좀 되게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과 또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되게 많은 또 인사이트를 맞아요.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도 사실 한과영에서도 네.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했었고, 네네. 지금 저희한테 오는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과학 수업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좀 일반 아이들도 영재학교를 떠나서 이렇게 일반적인 한 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좀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정말 배움이 즐겁고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맞아요. 저희 이런 스탠딩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네.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보이면 꼭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호기심이 네. 많은 분이시라서 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되게 진짜로. 궁금해요. 네네. 왜냐면 한가영에서도 네. 일주일에 이제 1년에 한 학기에 한 번 부모님 상담 주간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기숙사도 보고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D 프린터를 만든 네네. 그 친구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상담 날 안 오시더라고요. 오? 그 학교 상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특히 저희는 네. 기숙학교고 네. 한 학기에 한 번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전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오시거든요. 쫙 베이비 오시고 네. 원래는 다 그러고 오실 텐데. 근데 안 오셨어요. 네. 흥미롭네요. 둘째가 아직 어려서라고 하시면서 첫째는 어.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아이를 약간 믿고 그렇게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아, 선생님 그렇게 좀 특이한 친구들 많이 보셔서 되게 신기하게 여기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또 많이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이제 알아보시기도 네. 하셨을 텐데 네, 그럼 어떤 특별한 특징 같은 것들이 보이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진짜 독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독서 중요하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정말 독서를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독서를 시키시는 분과 가짜 독서인 경우도 많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독서 교육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면 상담하시면서 막 선생님 제가 저희 아이를 몇 학년까지는 책만 읽혔는데요. 근데 이제 와보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돌아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네네. 이때 진짜 독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막 우리 애가 이걸 이해했나? 이거에만 계속 확인을 하시고 물어보고 싶고 줄거리 요약 잘하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근데 사실 책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활동들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 읽은 내용들을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하고 확장하고 더 질문하고 더 궁금해하고 그 버팀목이 되는 것이 이제 출발선이 독서인 건데 이 후과정이 아니라 어디까지 읽었구나 지금 학년에 독서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계속 체크하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 네, 뭐 그쵸, 리딩 수치. 레벨이라든지 네, 맞아요. 몇 번 읽었는지 몇 권 읽어야 특히 되는지 영어는 더 그걸 많이 경험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독서를 가정에서 얼만큼 충실하게 해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험과의 연결. 사실 책 육아가 유행을 하면서 정말 책만 읽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몇 권 읽었는지 맞아요. 한 학년에 몇 네. 권, 한 달에 몇 권. 애들이 나가지 않고 책만 읽는. 우리는 책만 맞아요. 하루 종일 책 읽는 모습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러니까 책 육아가 유행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맞아요. 것에 또 몰두하고 네.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를 경험과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근데 또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또 경험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말이니까 어디 찾아가야지, 과학관 가야지 이렇게 소비가 아니라 정말 과학관에 가서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미술관에 가서 한 작품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가정에서의 문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읽은 책의 저자가 좋으면 그 저자하고 연락을 해보고 그 정말 컨택도 해보고 강연을 가보고 컨택도 저희 컨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저한테도 이제 제가 책을 쓰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막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네. 가서 만나고 그런 가정에서의 경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세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심리적인 지지.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지금 되게 단순한 흥미인 것 같지만 좋아하는 데서 출발하는 공부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이번에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최재천 교수님이랑 어머. 재인 구달을 만나고 왔대요. 직접? 네. 어머.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지킴이 활동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하고 과제를 이제 PPT 자료도 만들고 발표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재정 교수님과 재인 구달을 만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그 관심 분야를 정말 과학이면 과학자를 만나거나 이런 활동들로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참여해보고 또 다시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을 다시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여기서 이 기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막 글쓰기 해라, 일기 써라, 독후감 써라 이렇게 아이들을 글쓰기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주도적인 아이들의 글쓰기는 엄마표 독후 활동이 아니라 아이표 독후 활동이거든요. 자기표. 그쵸, 예. 자기표 스스로 활동. 네. 스스로 경험해보고 그것을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맞아요. 정리해봤다가 네. 기록까지 하는 네.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경험적인 활동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생긴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영역으로도 관심이 뻗어나가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